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마무리해 나갈게요. 맨 첫 줄에 이게 나오죠. 트랜서핑은 상상의 산물인 환영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한다. 그래서 환영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론은 뭐냐? 결론은 환영이란 없다. 다만 가능태가 있다. 가능태가 물질화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중간에 보시면 강력한 환각제나 술에 취한 사람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통제력을 잃는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태 공간의 영역으로 동조해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몸은 물질화된 섹터인 우리의 물질 세계에 있는 동안 의식은 물질화된 섹터에서 멀리 떨어진 가상 섹터 속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평범한 집들이 늘어선 친숙한 거리를 걷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사람들과 주변 환경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대 장치가 바뀐 것이다. 그는 반은 꿈이고 반은 현실 같은 세계를 경험한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제 이 상태죠. 환각. 물론 약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없겠죠. 이거는 불법이니까. 술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술을 마시고 나면은 같은 공간이 달라 보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화장실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이상한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술을 드시고 나서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시죠. 네, 그래서 무대 장치가 일시적으로 변환되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느낌, 그것을 이러한 술이나 약물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예, 경험할 수도 있다.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예, 1960년대 히피족들이 반전운동 하면서 환각제를 복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 환각제를 복용했을 때 트랜스퍼스널 상태, 자아를 초월한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약물을 통해서 하니까 그것이 합법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약물을 통하지 않고 LSD를 통하지 않고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현상에 도달하는 것이 약물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면 좋지 않냐? 이런 이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선이라는 명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순간 이러한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채널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얘기하죠.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서 차를 멈춰가지고 있었는데 막 세상이 막 달라 보이고 어떤 음성이 들리고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이 일상이 낯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낯설게 하기. 여러분들이 이러한 펜듈럼에 갇혀있던 뻔할 뻔짜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어떠한 감을 잡으실 수 있으려면요, 낯설게 하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가능태가 중첩된 상태. 이런 느낌은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때 일상이 똑같았던 공간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생소하다 이런 경험보다는 뭔가 새롭다 이런 경험, 신선하다 이런 경험에 가깝거든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행이죠. 여행이라는 것은요, 여행을 하는 그 목적지와 여행의 과정도 얻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여행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여행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상이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았던 집이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군대에서도 이제 유격 훈련을 처음 받고 오면은 그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다시 자대로 돌아올 때, 야, 집에 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집으로 보여요, 그때부터는. 군부대가 아니라 나의 고향인 거예요, 이제 거기가. 그런 것처럼 여행을 하고 오면은 우리가 평범했던 일상이 새롭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때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또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도 새롭게 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 목적은 그래서 이 현실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죠. 여행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여행을 도피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돈을 모아서 무조건 여행을 해요. 네. 여행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뭐 생산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너무 이 현실이 비루하니까 돈 벌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것은 현실을 훨씬 더 우리가 신선하게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말하자면 이제 레크레이션이죠. 리크리에이션. 그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도 관계도 이러한 여행하듯이 우리가 새로운 만남, 깊은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여행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일상이 또 새로워져요. 그래서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받고 나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문을 열고 나가는 길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종종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든지 이 현실의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가능태의 경험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능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현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83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정신 이상자들도 바로 이런 식으로 몸은 물질화된 섹터에 머물면서 의식은 물질화되지 않은 다른 섹터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83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영혼과 마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여 지친 영혼이 냉혹한 현실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그의 의식은 물질화되지 않은 가상의 섹터에 동조되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의 몸은 물질화된 섹터에서 살고 있다. 이거죠. 정신질환, 정신과적인 망상을 경험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건강하지 않은 상상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그건 한면으로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기 위한 몸부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리고 더 건강한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은 이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몸을 입고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병원에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서 이렇게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상상을 현실로 가져오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망상, 흔히 말하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망상 공상을 건강한 상상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능태를, 무한한 가능태를 현실로 끌어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요. 바딤젤란드는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여전히 확신을 못하는 부분을 또 여지를 남겨두네요. 읽어볼까요? 또 어쩌면 정신병자의 가상 섹터가 왜 현실화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네. 이제 그런 다른 이유들은 또 여러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물론 마음은 상상력으로서 온갖 공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비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마음은 낡은 벽돌을 써서 새로운 모델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그을 수 있는 선도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상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상이라고 하는 것과 가능태 공간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 모르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경계를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람의 내적 확신이 현실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상상이냐, 현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상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것, 그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상의 경험 또는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의 경험의 결과가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조금 더 진보시키고 있느냐, 후퇴시키고 있느냐, 나를 더 열어주고 있느냐, 나를 더 옥죄고 있느냐, 이 차이로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과, 열매가 뿌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 결과, 열매라는 건 뭘까요? 현실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이 되는 걸 얘기해요. 내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죠. 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력. 내가 살아나요, 점점.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내가 죽어가요. 죽어간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죽어간다는 것은 위축이 되는 거죠. 압력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많아지는 것이죠.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든 명상을 하든 아니면 공상을 하든 그런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를 판단하셔서 이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원인을 찾으셔서 이것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환시킬 수가 있고 전환시킨 만큼이 나의 에너지로 다시 복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내용인데요. 오늘은 환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 평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둥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 근데 요즘에는 플랫 얼스라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 뭐 저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믿고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러한 것을 믿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계가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다만 이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계 안에서 행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계 안에서 행복하면 되겠죠. 그 진실은요, 그건 또 별도의 문제고요. 트랜서핑에서는 그 진실의 문제는 일단 별도로 두고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살려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현실을 만들어 살든 간에 그것은 자기가 구현해낸 현실이라는 거죠. 가능태 공간에서 구현해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현실이 존재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계 안에서 괴롭고 투쟁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펜듈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방면이 있죠. 기존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펜듈럼에 갇혀있는 그러한 고정된 세계관 안에서 현실을 기준점으로 두고 거기서 벗어나면 비현실이고 망상이고 공상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가능태 공간을 상정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구현된 것이고 다른 차원은 꿈 또는 환각 또는 망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느냐, 펜듈럼이 가르쳐준 현실 안에 갇혀 있느냐, 가능태 공간을 넘어 우리가 인식을 하는 세상을 현실로 끌어오는, 그래서 펜듈럼 세상 안에서 나의 세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느냐,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꿈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러한 자기만의 세상으로, 망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현실로 꿈을 끌어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